지난 2월 정부는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1차관 직속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켰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부 특사경 7명,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 각 1명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응반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입법 예고,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 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 등기 기록이나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 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빅브라더에 준하는 기관의 출현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폭증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이석형 변호사에게 듣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취지는 지금은 되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부작용이 조금 우려돼서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이제 그 법률에 대한 조금의 수정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예, 특히 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25조의 8조를 보시면 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가 있는데 네.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이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이미 이제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고요. 그래도 굳이 규정을 하고 싶다는 거를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제25조의 2로 돌아가 보면 제6조의 사망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는 제6조 사망뿐만 아니라 제6조의 3에 의해서도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일부러 빠뜨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제6조의 3은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가져올 파급력을 감안을 해서 이건 이제 정말로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만 내역에 넣고자 하는 게 의도였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게 조사를 하거나 규제하는 게 목표인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락을 왜 했는지 또는 이제 누락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네.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이 법률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괄적이고 넓은 강력한 권한을 주면 그 권한만큼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관에게 독립성을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입법안에는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아쉽고요. 차라리 조사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에 이양을 하면서 한국부동산원법에 공식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독립성을 가진다 또는 다른 기관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법안을 보면 독립성이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사가 어떻게 되냐? 조사는 위에서 시켜서 아래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조사 담당관이나 조사 담당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명하복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이런 점이 이제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대안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는 독립성을 인정한다 또는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에는 뭐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만이 대상이 되긴 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 뭐 아니면 이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국토교통부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사 권한을 지금까지 크게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받게 된 이런 조사 권한을 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고요. 좀 다른 곳에서 좀 조사 전문가를 영입을 하거나 좀 교육을 좀 따로 받거나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이 법을 이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거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향후 이제 교육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결국 이제 이 법을 입법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법 자체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는 좀 기여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더 필요한데 이런 이제 조사나 형벌을 늘리기보다는 좀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을 좀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쪽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계는 확실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 거래는 좀 더 침체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은 이 부동산 관련한 법률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제정이 될 때마다 좀 풍선 효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잠시 주춤했다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도 혹시 통과되고서 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게 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23번인가요? 부동산 대책을 냈었죠. 네. 23번을 내면서 풍선이 한 23번 정도 분 것 같은데 이제는 나올 만한 풍선은 거의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까지는 심지어 이 법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선은 이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20번의 풍선 효과를 겪었으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점점 강력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 대출까지 죄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풍선 효과는 막을 수 있겠지만 풍선 효과를 떠나서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그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그런 지속성이 좀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 달려 있는데 다 보면 이제 절대 반대한다, 결단코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쓴 댓글로 추정이 되는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 입법의 의도에 부합을 한다면 거래는 충분히 위축이 될 것이니까 그 의도는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 입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좀 이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석형 변호사는 이번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것 같다며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를 거치지 않는 정보 공유가 과연 타당한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입법예고였습니다. 4차 추경이 통과되던 날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원에 제출됐던 CCTV 복원 영상과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 조작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CCTV 파일에 담긴 각각의 고유 소스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적으로 주변부와 동일한 소스로 구성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소스가 중복된 파일은 오류로 인해서 재생이 불가능한데 이런 파일이 참사 당일인 16일에만 전체의 62%가 몰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프로그램 오류 가능성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벌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8개월 뒤인 11월에야 특수단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혀 국회가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예년처럼 온 가족이 모이긴 힘들겠지만 몸의 거리는 조금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는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입법 예고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